컬럼비아 대학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이 추방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부는 영주권을 취소하고 추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의 서류심사 지연 및 정체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개월 이상 지연된 영주권 신청은 187만여 건에 달했고 시민권 신청도 대기 기간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글로벌 미디어국이 운영하는 미국의 소리, 자유아시아 방송 등을 사실상 해체함에 따라 이들 기관에 몸담았던 외국인 직원들도 추방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연방법원이 최근 추방된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체류자들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부역자들보다 못한 대우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오는 2028년까지 미국에 총액 21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자동차는 대단한 회사라며 훌륭하다고 반겼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컬럼비아 대학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이 추방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부는 영주권을 취소하고 추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민세관 단속국은 한국인 컬럼비아대 학생 정윤서 씨에 대해 반유대주의 확산을 막으려는 외교정책 의제 방해를 이유로 체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지난 13일 영장을 발부받아 정 씨의 기숙사 등을 수색했습니다. 연방검찰은 앞서 지난 10일 정 씨 측 변호인에게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정 씨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통보했고 정 씨는 비자가 필요하지 않은 영주권자라고 하자 그것도 취소됐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아직 체포되진 않았으며 미국 내 모처에 은신 중입니다. 정 씨는 컬럼비아대 영문학 및 젠더학 3학년에 재학 중이며 7살 때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는 지난해부터 참가했으며 지난 5일엔 학교 건물 밖에서 농성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체포된 뒤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정 씨는 자신은 합법적 영주권자이며 정부가 허위 명목으로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 관료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외교부는 관련 사안을 인지하고 있다라며 필요시 영사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은 작년 대학가에서 반유대주의 시위가 확산함에 따라 지난 1월 29일자로 미국 행정부가 반유대주의 퇴치를 위해 외국인 학생들의 활동을 주시하고 필요시 조사 후 추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내려 주의가 필요하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USCIS의 서류심사 지연 및 정체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개월 이상 지연된 영주권 신청은 187만여 건에 달했고 시민권 신청도 대기 기간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민국의 전체 적재 건수는 무려 567만 건에 달합니다. I-130 영주권 청원 평균 처리 기간이 2024년 12월에 16.8개월에서 2025년 1월 17.4개월로 늘어났습니다. 1월에 94,739건의 새로운 청원이 접수됐지만 승인된 청원은 49,395건에 불과했고 8,332건이 거부됐습니다. 이로 인해 적재 건수가 지난해 12월에 231만 3,876건에서 235만 5,271건으로 1.8% 증가했으며 6개월 이상 지연된 신청은 187만 2,469건에 달했습니다. 영주권 신청 적체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는데 보류 중인 총 건수는 12월에 110만 2,338건에서 1월 112만 4,021건으로 2% 증가했습니다. 가족, 취업, 망명과 같은 하위 범주에서 처리 시간은 평균 11.8개월에서 12.2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승인율은 14.3% 증가한 65,107건으로 늘어났지만 92,424건의 새로운 신청이 쏟아지면서 적체가 심화됐습니다. 시민권 신청의 경우 평균 처리 기간이 6.4개월로 주요 양식 중 가장 빠른 편이지만 12월에 6.1개월에서 늘어났고 처리 대기 건수도 53만 5,601건에서 54만 82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1월 중 신규 신청이 16.4% 급증한 상황에서 승인 건수는 74,957건에 불과해 적체 현상을 상쇄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이상 보류 중인 케이스는 6.8% 증가한 127,19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주요 신청 서류에 대한 심사 지연으로 USCIS의 적체 건수는 2024년 12월에 556만 건에서 2025년 1월에 567만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승인이 보류된 고용 허가서만 해도 120만 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글로벌 미디어국이 운영하는 미국의 소리, 자유아시아 방송 등을 사실상 해체함에 따라 이들 기관에 몸담았던 외국인 직원들도 추방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글로벌 미디어국의 기능과 인력을 최소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튿날 VOA 등 산하 매체의 글로벌 뉴스 운영에 들어가는 지원금을 삭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가디언은 어제 미국의 소리와 자유아시아 방송 등이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가면서 외국인 직원들이 추방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RFA 소속 한국인 기자 박재우 씨는 가디언의 동료 중 몇몇은 미국에서 망명 비자를 신청한 이들이라며 그들이 조국에 돌아갔을 때 정부가 과거 RFA 근무 이력을 알게 된다면 동료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기자는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RFA에서 일하게 됐다며 그들이 매우 위험하다. RFA가 없다면 그들의 목숨은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사정도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VOE에서도 비자를 받아 일하고 있는 일부 직원들은 체류 신분이 위태로워져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지 모른다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VOA에 기고했던 2명이 현재 미얀마와 베트남에 수감돼 있으며 RFA에 기고했던 4명도 베트남에 수감 중이라고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러시아,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에도 현재 이들 언론사와 함께 일했던 기자들이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달 말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VOA 기자 리엄 스콧은 컬럼비아대가 발행하는 언론 전문지 컬럼비아 저널리즘 리뷰에 워싱턴의 VOA 직원 수십 명이 J1 비자를 갖고 있고 이들은 비판자들을 투옥한 기록이 있는 국가들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법원이 최근 추방된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체류자들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부역자들보다 못한 대우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의 퍼트리샤 밀렛 판사는 어제 트럼프 행정부가 적성국 국민법에 따라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는 과정을 언급한 뒤 나치들이 더 나은 대우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체류자 200여 명을 범죄 조직 트렌데 아라과 조직원으로 분류한 뒤 추방했지만 이의를 제기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 밀렛 판사의 발언 취지로 보입니다. 앞서 추방된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체류자 중 일부는 자신들은 범죄 조직원이 아니지만 특정 문양에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누명을 쓰고 추방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를 대리한 드류 엔사인 변호사는 나치 비유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엔사인 변호사는 불법 체류자 해외 추방에 제동을 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명령이 번복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가 외교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결정을 재검토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대부분 미국 연방정부 기관을 사법 관할하에 두고 이들 기관이 관련된 소송을 다루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에 이어 가장 강력한 사법기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방령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에 대해 탄핵해야 한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오는 2028년까지 미국의 총액 21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자동차는 대단한 회사라며 훌륭하다고 반겼습니다. 어제 오후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한 발표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겠다. 정말 흥분되는 소식으로 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라고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감사하다. 정말 영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현대차의 투자 내용을 소개한 트럼프 대통령은 진정 위대한 현대차와 함께하게 돼 큰 영광이라며 정 회장에게 발언대를 넘겼습니다. 정 회장은 자신의 왼쪽 뒤편에 선 트럼프 대통령을 바라보며 발언할 기회를 주신 것과 초대에 감사하다며 새 임기를 훌륭하게 시작한 것도 축하한다라고 인사를 건넸고 트럼프 대통령은 웃으며 연설이 훌륭하다고 화답했습니다. 정 회장은 2028년까지 21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열사인 현대제철에 루이지애나주의 신규 제철소 건설 투자, 조지아주 서베너에서 오는 26일 준공식을 개최하는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등을 소개했습니다.
정 회장은 재차 트럼프 대통령을 돌아보며 저희가 조지아주 서베너에 투자를 결정한 것은 2019년 서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부터 시작됐다라면서 이 프로젝트의 완성을 자랑스럽게 기념하는 이 순간은 트럼프 대통령 2기 임기 시작과 맞물려 더욱 특별해졌다라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감사하다라고 화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의 투자가 자동차 업체의 대미 투자 청사진인가라고 묻자 물론이다. 현대차는 대단한 회사로 다른 훌륭한 회사들도 들어오고 여기에서 크게 확장할 회사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 전역에서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발 심리로 테슬라 자동차를 공격하는 범죄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FBI가 전담반을 편성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FBI는 테슬라에 대한 공격을 국내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테슬라 본사가 있는 텍사스 오스틴 소재 테슬라 쇼룸에서 폭발물 처리반이 여러 대의 폭발물 장치를 발견한 뒤 나왔습니다. FBI는 주류, 담배, 총기, 폭발물 단속국과 공동으로 테슬라 공격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머스크 CEO가 이끄는 도지가 연방정부와 기관을 대상으로 대규모 구조 조정을 벌이면서 반발 심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NBC 뉴스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테슬라 차량 방화 또는 파손 사건이 최소 80건 보고됐다며 테슬라 반대 시위가 갈수록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캐시 파텔 FBI 국장은 어제 SNS X에 FBI는 최근 테슬라에 대한 폭력 행위를 조사해왔다며 우린 이를 단속하고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것은 국내 테러다. 책임자들은 추적을 당할 것이고 결국 붙잡혀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댄 본지노 FBI 부국장도 정의가 다가오고 있다며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타운 팰리세이즈 팍에서 시의원에 도전하는 민주당 후보들이 후보 등록을 하고 예비선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6월 10일 치러지는 뉴저지주 예비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팰리세이즈 팍 시의원에 도전하는 후보들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타운인 팰리세이즈 팍은 이번 예비선거에서 각 정당 시의원 후보 2명을 선출합니다. 민주당 후보로는 35세 한인 크리스 곽 후보와 프랭크 도나유 후보가 지난주 금요일에 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 전에 돌입했습니다. 현직인 제이슨 김 의원과 마이클 비에트리 의원은 후보 등록을 안 해 두 후보는 사실상 본선거 진출이 확정됐습니다. 프랭크 도나유 후보는 지난 2007년 시의원 임기를 시작해 13년 동안 시의원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And see what I can do, lend my experience to trying to rectify any issues that need to be rectified and just generally enhance the community. So those are really the issues that are motivating me to run for council. 이번 예비선거에서 새롭게 시의원에 도전하는 한인 후보 크리스 곽은 폴김 시장을 도와 타운을 개혁하고 더 좋은 타운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formation that I believe that I see with Paul Kim, our current mayor, there is nowhere that we can't go. There has been so many things that we've been working on, that we've been working to change, to improve, to make better. Because this is a wonderful town who has care, who loves everything that they do, and believes that we can actually come together and unify together. 한편 어제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주 하원 37 선거구에서 한인 후보 대결이 확정됐습니다. 민주당 예비선거에 현역 엘렌 박 의원과 데미얼 박 테너플라이 시의원이 후보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또 공화당 후보로 한인 입양인 앤드루 미안 후보가 등록해 예비선거는 물론 본선거에서도 한인들의 대결이 예상됩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던 승객이 모든 서류상 절차를 통과했음에도 기내 승무원들이 자신의 아들의 생명 유지 장치를 때려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어제 멜리사 소토마요르 씨는 지난 8일 플로리다 템파에서 뉴저지 뉴아크로 향하는 유나이티드 항공 1349 편에 21개월 된 아들과 함께 탑승했습니다. 소토마요르 씨는 승무원에게 자신의 아들이 기관 절개 튜브, 인공호흡기, 급식 튜브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사전에 관련된 모든 의료 서류를 발급받아 비행기에 탑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륙 전 승무원들은 인공호흡기 제거를 요구했습니다. 소토마요르 씨가 거부하자 그들은 기장에게 보고했고 보고를 받은 기장도 인공호흡기 제거를 요구했습니다. 소토마요르 씨는
그들은 우리가 안전한 고도에 도달할 때까지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고 거듭 요구했다며 나는 그들에게 해당 장치들 없이는 아들이 살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비행기는 1시간여간 이어진 실랑이 끝에 이륙했습니다. 소토마요르 씨는 승무원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릴 웃음거리로 만든 방식,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방식에 매우 화가 났다며 이후에 승무원들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소토마요르 씨가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하자 항공사는 그녀에게 연락을 취해 사과했습니다. 그럼에도 소토마요르 씨는 항공사의 사과에 진정성이 없었다며 변호사비를 마련하기 위한 후원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최근 북한이 건조하는 핵 잠수함이 미국의 1959년 처음 진수한 최초 핵 잠수함 USS 조지 워싱턴과 유사한 크기를 보이며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핵 미사일을 탑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북한이 잠수함 건조를 시작한 시점을 10년도 더 넘은 2014년으로 추정하면서도 아직도 완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8일 김정은이 핵 추진 전략유도 미사일 잠수함 건조 현장을 시찰했다고 보도하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들고 있음을 과시했습니다. 북한이 새 잠수함을 전략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미국을 겨냥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연방의사당에서 한국 문화 김치의 날 선포를 위한 기념행사가 다음 달 9일 개최됩니다. 미주 한인이민사 박물관 김민선 관장은 어제 플러싱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에는 김치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지만 올해는 한국 문화의 날로 그 범위를 확대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치 시식은 물론 한국 완도군의 해산물을 소개하고 태권도 격파 시범도 선보일 계획입니다. 앞서 1월 23일 톰 수오지 연방하원 의원은 해당 결의안을 연방하원에 발의했습니다. 교육부가 담당하던 연방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앞으로는 소기업청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당초 교육부에서 관리하던 장애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로 옮겨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교육부를 폐지하고 이같이 업무를 이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교육부가 다루는 최대 프로그램인 학자금 대출을 SBA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특히 SBA 인력 역시 40% 감축을 앞두고 있어 현재 4천만 명이 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한 관리를 차질 없이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장애학생 프로그램을 관리한다는 점 역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홈케어가 필요한 시니어가 가족을 간병인으로 지정, 정부 지원을 받는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 등록 기간이 한 달가량 연장됐습니다. 주 보건국은 어제 변경된 CDPAP 등록 마감일이 4월 30일까지 연장된다면서 등록을 마치면 4월 한 달간 가족이 간병을 한 시간도 소급 적용해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700개까지 난립했던 홈케어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 에이전시 시스템을 1개의 재정 중재자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또한 4개 권역별 파트너사와 24개 지역 파트너사를 선정해 프로그램 중개와 언어 서비스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한두 차례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50도, 섭씨 10도, 밤 최저 기온은 34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금요일은 다시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